키워드 원투펀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님 연결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어제와 완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1%대로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올려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데 오전장의 펀치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우선 비트코인 3,100만 원 돌파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시세를 보니까 3,176만 원 선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6개월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최고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포인트들 짚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비트코인도 3,100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이 아닌 주요 가상화폐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현재 어제 P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 번 더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와 다른 것도 같은 이유겠죠. 결국은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시점에 들어왔었고요. 예전에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선호하는 위험 자산이 주식이 위험 자산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가 오히려 위험 자산의 이제 최고봉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오기 시작했었고요. 이런 흐름은 이번에 처음 좀 상승세 폭이 커서 그렇지 사실은 올해 시작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조금씩 있어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국내 주식 중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데 왜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매매에 대한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거래 대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소가 가져가는 매매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많아지려고 하면 거래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위지트라든지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종목 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의 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트부터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제일 크고요. 상승폭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반납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주봉으로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해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폭을 반납한 이유는 결국에는 앞서서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있었던 고가 부근까지 가면서 이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면은 60주선도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위쪽에 쌓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매물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비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그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21년 이제 상승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앞선 매물들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아직 매물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는 조정이 나왔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벗겨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 다 오늘 펀치는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시세가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은 좀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도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지트와 비덴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인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위믹스가 또 코인원의 재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또 급등이 나오면서 위메이드 맥스는 상한가 들어갔네요. 네, 이런 모습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좀 재상장에 청신호가 켜진 건지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다른 이제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뭐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일단 물꼬를 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미르 M이라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NFT 게임을 통해서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제 가치가 있을 때만 이제 그 게임의 가치가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선 한 군데 거래소라도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다른 내용이 없다라면 이 시세는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플레이투원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삼고 있는 위메이드인데요. 과연 그룹주들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할 수 있을지 추세적인 부분들은 거래소의 상장 여부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5장도 많이 남았는데 오늘 장을 이길 펀치 한 방도 알려주세요. 네, 윤 대통령 통신업체 경제 서비스 강화입니다. 네, 어제 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제 뭐 이 내용과 더불어서 뭐 은행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보세요? 네, 우선 어제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과 통신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없어서 독과점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소비자들이 그런 비용에 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게 뭐 주요 골자였고요. 결국에 핵심은 이 내용이 제13차 이제 비상민생 경쟁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은행과 통신 양쪽이 나왔다라면 오늘 은행은 이미 이제 오늘 논외로 하고요. 통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통신 요금이 좀 과하게 부과된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통신 요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가 이제 범주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영향이 좀 크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그 통신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서 이제 가장 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제4이동통신 혹은 이제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5G 주파수 중에 고주파를 이제 회수를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4이동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연장선상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통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경쟁을 더 강화하든지 경쟁을 더 강화해야겠죠. 근데 그 강화하는 방법이 새로운 통신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알뜰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통신사, 그 핸드폰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단말기만 구매해서 알뜰폰에다가 이제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통신비가 약 30% 정도 더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알뜰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시장에서 오전장에서 반응이 좀 약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알뜰폰 관련한 이런 모멘텀들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사들은 빠지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알뜰폰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좀 강하지 않아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은 어떤 거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IG비전, 인스코비, 세종텔레콤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로 이제 알뜰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시세가 이제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잘 나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IG비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이미 반납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더라도 60주선, 120주선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할 경우에 시세가 좀 본격적으로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돌파를 할 때까지
때까지 계속된 이제 알트폰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으면은 뭐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오늘 상승폭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한 수준이고, 반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가격대부터 1,800원 사이에 매물이 가장 두터운 가격대이기 때문이고요. 이 가격을 결국은 돌파를 해내는지 자리를 잡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텔레콤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시세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한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 변동이 좀 큰 편이고요. 오늘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 다 좀 비슷한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붙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리스크도 발생한다는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제 경쟁 강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알뜰폰, 4이동통신에 대한 모멘텀들은 2차, 3차로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 종목 세 가지 아이즈비전과 또 인스코비, 세종텔레콤 체크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기 때문에 변동성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사들 그러니까 KT, LG U+, SK텔레콤 또 주가가 좀 하락이 폭이 꽤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이 그럼 통신 3사에 대한 실적에 우려를 할 만한 요인인가요? 네, 우선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수는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생각해야죠. 과점 구조라는 것은 누군가가 쉽게 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익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하는 이제 알뜰폰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에 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통신비만 놓고 본다면 실적 훼손에 따라서 주가가 나빠지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챗GPT와 비슷한 이제 뭐 A-라든지 뭐 믿음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한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에 대해서 뭐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자가 등장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추진하는 신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컨콜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 챗봇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가지시면서 오늘의 주가 하락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PB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원투펀치 시간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했습니다.